청나라 자금성의 깊은 밤. 향 냄새가 꺼지기도 전에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은밀히 불려 들어왔습니다. 황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지요. 한 나라를 멸망시킨 여인의 이야기.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녀. 그 이름 서태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말 한풍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한밤중 자금성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였죠. 대체 누가 이토록 슬피 울고 있는 걸까요? 소리를 따라간 끝에 발견한 것은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있는 한 궁녀였습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미천한 궁녀에 불과했던 그녀였죠. 갑자기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궁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황제 한풍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궁녀는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폐하. 한풍제는 작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는 게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한풍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찮은 미물 따위, 죽으면 그만인 것을 왜 무덤까지 만들어주느냐? 궁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하찮은 미물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었사옵니다. 그 말에 한풍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사랑하던 후궁을 잃었던 자신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한풍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폐하? 너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는데 짐이 하찮은 미물이라 했으니 말이다. 한풍제는 궁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처소가 어디냐? 밤이 깊었으니 짐이 발에다 주마. 궁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제께서 궁녀 하나를 위해 직접 발걸음을 하신다니요. 태왕 태우마마께서 아시면 큰일이옵니다. 궁녀 하나 데려다 주는 것일 뿐인데 설마 뭐라 하시겠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달빛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궁녀 서씨는 황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궁이라니요? 황상, 정신이 있으십니까? 태왕 태후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어찌 정식 교지도 내리지 않고 후궁을 드리려 하십니까? 할마마마, 저 여인은 짐의 후사를 품고 있사옵니다. 아무리 후사가 급하다 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천한 계집을 후궁으로 삼다니요. 태왕 태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한풍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의 후사를 회임한 여인이옵니다. 당연히 후궁으로 책봉하는 것이 맞지 않겠사옵니까? 결국 궁녀 서씨는 귀인의 자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황후는 아니었지만 천한 궁녀에서 귀인이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죠. 서씨는 태왕 태후와 황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미천한 저에게 귀인의 자리를 내려주셨사오니 태왕 태후마마와 황후마마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이미 야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 달 뒤 귀인 서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귀비로 승격시켰습니다. 궁녀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황제를 만나러 가려던 서씨는 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폐하께서 먼저 찾으시기 전에는 드리지 말라는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문전박대를 당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서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황자, 울지 말거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런데 갑자기 황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자,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황자를 데려간 것일까요?
서 씨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발견한 곳은 놀랍게도 황후의 처소였습니다. 황후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마, 우리 황자가 어찌 이곳에 있사옵니까? 황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황상께서 방금 저 아이를 태자로 책봉하셨느니라. 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자라니. 그럼 저 아이를. 황제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사인데 그에 맞는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서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마마, 제발, 제발 돌려주시옵소서. 제발 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황후는 냉정했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보거라. 태자가 커서 황제가 되면 친어미가 천한 궁녀 출신인 것보다는 든든한 황후가 어미인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저는 아이의 어미이옵니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황제 폐하께 이 일을 아뢰겠나이다. 황후가 비웃었습니다. 황자 하나 낳았다고 자네가 황후인 나와 같은 격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자네 그 몰골 좀 보게나. 황실 여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저 꼴이 뭐냐? 자네가 그 모양이니 폐하께서도 매일 밤 내 처소만 오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궁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한 것도 모자라 하나뿐인 아들마저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서 씨에게 황실은 사방이 적인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황후의 말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황자 하나 낳았다고 자신과 같은 격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는 그 말. 서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황후와 같은 격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아들을 빼앗긴 충격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서서히 야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 씨의 처소에 한 태감이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 태감은 바로 서 씨와 한풍제를 처음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마마, 마음은 좀 편해지셨는지요? 그럼요. 태감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날 밤 고양이 무덤 앞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태감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것이죠. 태감은 서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폐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사옵니다. 태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거든 나를 잊지 마시겠나? 두 사람은 서로의 뒤를 봐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두 사람. 이를 계기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며 권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야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귀비서 씨는 이제 황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 대신들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엉망이었습니다. 서 씨는 상소문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상소라고 써온 것입니까? 청렴한 그대들이 할 짓이 이것입니까? 송구하옵니다. 귀비마마. 대신들은 송구하다며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나타나 서 씨를 비난했습니다. 감히 귀비 주제에 무슨 짓이요?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병중에 계신 폐하를 대신해 정사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귀비 따위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오? 서 씨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옥새였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저에게 이것을 주시며 정사를 맡기셨사옵니다. 황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새는 황제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징이었으니까요. 서 씨는 황후에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황명으로 정사를 돌보고 있사옵니다. 감히 황명을 거역하실 생각이십니까? 황제의 옥새는 최고 어른인 태왕태후조차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서 씨는 태왕태후를 찾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앞으로 누구의 세상이 올 것인지 잘 한번 지켜보시지요. 얼마 뒤 태왕태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약했던 한풍제마저 곧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풍제는 임종 직전 서씨를 불렀습니다. 서씨는 황제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폐하께서 안 계시면 이 나라는 나는 앞으로 어찌해야 한단 말이옵니까? 유명하신 태자전하만 남겨두시고 이리 가시면 어찌하시옵니까? 미처 대비할 겨를도 없이 벌어진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로 인해 황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황실에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2명의 재상이 연이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죽은 재상들이 한풍제의 임종 자리에서 불온한 말을 했다는 것이었죠. 미령하신 태자전하만 남겨두고 가시면 어찌하냐며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태자를 차기 황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모죄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씨의 작품이라는 것을요. 서씨는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미리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의 길. 과연 이 여인은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인가요? 한풍제의 아들 재순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청나라 제10대 황제 동치제였습니다. 불과 6살의 어린 나이였죠. 귀비 서씨는 황제의 친모로서 태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서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풍제의 정비였던 황후 역시 태우가 되었던 것이죠. 동쪽 궁에 살았던 황후는 동태우라 불렸고요. 서쪽 궁에 살았던 서씨는 서태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2명의 태우가 어린 황제를 보필하며 슈렴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 사람의 관계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빼앗았던 원한, 모욕당했던 기억들이 서태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태우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 황제에게 황후를 간택하겠다는 것이었죠. 마마, 저 여인은 누구이옵니까? 오늘부로 황상의 황후가 될 아이입니다. 동태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마, 아직 10살도 안 된 황제에게 황후라니. 그것도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저와 상의도 없이 결정하셨단 말입니까? 서태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도 후사가 없어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해서 일찌감치 준비한 것이옵니다. 동태우는 서태우를 경고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 일이 나올 텐가? 저도 마마와 같은 이 나라의 태우입니다. 태우라면 응당 황권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전에 그거 아닌가? 선왕께서 자네 몰래 내게 남기신 것이 하나 있네. 동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연 한풍제가 남긴 것이 무엇이기에 서태우는 이리도 당당한 걸까요? 그날 밤 서태우는 태감들을 불러 무언가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찾았느냐? 송구합니다, 마마. 아무리 동태우 마마의 방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서태우는 분노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나를 버렸단 말이냐? 서태우를 꼼짝 못하게 만든 선왕의 유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태우가 동태우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히 누가 내 자리를 치웠느냐? 당장 가져오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리하라 명했네. 이제 자네는 태우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언제 태우 자리에서 물러난다 했습니까? 자네, 진정 그것을 꺼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동태우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왕 한풍제의 교지였습니다. 태감께서 직접 읽어주시겠어? 태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교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황실을 어지럽히는 자를 변방으로 귀양 보내고 즉시 사약을 내려 형을 집행하라. 그 자는 바로 짐의 정비인 황후라. 놀랍게도 교지에 적힌 내용은 서태우가 아닌 동태우 자신의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태우는 당황하며 교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본 것은
서태후를 죽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말입니다. 서태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의 서태후가 당황을 하다니. 사실 교지의 행방을 알아낸 이상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일은 서태후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교지에는 서태후를 죽이라는 한풍제의 황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태감을 시켜 교지를 몰래 빼내고 내용을 바꿔 다시 동태후의 품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동태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지키는 건 모두 다 하겠네. 마마. 하지만 서태후는 냉정했습니다. 선왕 폐하께서 내리신 교지인데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지 못할 산에는 함부로 발을 내딛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데 어찌 마마께서는 그리도 오르려 애를 쓰셨습니까? 결국 최대의 적수였던 동태후가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서태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서태후의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린 황제 동치제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치제는 어느 날 어머니 서태후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나라는 황제인 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데 어찌 태후마마께선 단지 황실의 어른이란 이유만으로 정사에 관여하려 하시는 겁니까? 서태후는 아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어떠냐? 진짜 황제 같으냐? 폐하, 정말 위험이 있어 보이시옵니다. 그러냐? 근데 폐하, 일이 며칠째 기방에만 계셔도 되는 것이옵니까? 동치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의 황제를 감히 누가 뭐라 한단 말이냐? 정사야 태후마마께서 잘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서태후의 계획이었습니다. 동치제를 매일 밤 기방으로 보낸 것도 주색에 빠지게 만든 것도 모두 서태후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황제가 정사를 돌보지 않아야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황상이 주색에 빠져 있어야 내가 정사를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치제는 매일같이 기방을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사는 뒤로 한 채 오직 향락에만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치제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매화창이라 불리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기방을 드나들며 얻은 병이었죠.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황상께서 매화창으로 누워 계시다 하옵니다. 동치제는 어머니 서태후를 불렀습니다. 태후마마. 아무래도 소자, 기방을 드나들다 벌을 받았나 봅니다. 미안. 부디 아이를 잘 부탁하오. 황후가 임신 중이니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죠. 하지만 서태후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황자라도 태어나게 된다면 황후는 대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자신이 그 꼴을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얼마 뒤 황후에게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서태후가 보낸 것이었죠. 선물 상자 안에는 사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후는 오열했습니다. 태후마마의 핏줄이 아니옵니까? 어찌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없애려 하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태후는 냉정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오히려 더 잘된 것 아닙니까? 허망한 꼴 보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황후, 기쁜 마음으로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황후는 결국 사약을 마셨습니다. 폐하, 황제는 지키지 못한 신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실제 역사서에도 동치제가 사창가를 전전하다 매독에 걸려 죽음을 맞았고 서태후는 황후를 핍박해 죽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치제가 사망하고 일주일 후 서태후는 새로운 황제를 지명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겸 제첨이었죠. 오늘부로 동치제의 뒤를 이을 대청제국의 11대 황제이지요. 진아들은 경악했습니다. 태후마마, 이리 중차대한 일을 어찌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시옵니까? 하지만 서태후는 비웃었습니다. 동태후도 지금쯤 저승길로 가고 있을 텐데. 서태후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거나 토를 다는 대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설령 태우라 해도 망설임 없이 제거했습니다. 친아들마저 희생시킨 서태후. 과연 이 여인에게 남은 인간성이란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겸첨이 청나라 제11대 황제 광서제로 즉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태후의 폭정을 지켜봐온 광서제였죠. 서태후는 광서제의 황후는 물론 후궁까지도 직접 간택하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느 날 서태후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도 들고 해서 경치 좋은 곳에서 노후를 좀 즐길까 하는데 진비라는 후궁이 서태후에게 차를 들이며 말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차를 좀 드릴까요? 진비가 내온 것은 다름 아닌 젊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서태후에게 남총들은 수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밤, 2명의 젊은 남자가 은밀히 서태후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내관이 그들에게 3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마마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마마의 시중이요? 왜 저희를?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마마는 아주 예민하신 분이시다. 허니 시중을 들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3가지를 말해주지. 첫 번째, 절대 마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 것. 2번째, 마마는 손톱을 아주 애지중지하시네. 허니 손톱을 절대 망가뜨려서는 안 될 것이야. 그리고 3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마마를 만족시켜야 될 것이다. 만약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내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2 사내는 공포에 떨며 서태후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2 사내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서태후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가였죠. 서태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니. 서태후는 시체를 치우라 명령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려두고 싶지만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오늘 일을 떠벌리고 다니면 내 꼴이 뭐가 되겠느냐고요. 밤마다 남총을 불러들였던 서태후. 하지만 그녀를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만족시키지 못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서태후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진비. 진비는 서태후를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태후마마, 요새 황궁에 무슨 소문이 도는 줄 아십니까? 뭐라? 황궁에 들어온 젊은 사내들이 하나같이 다들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태후마마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다면 태후마마는 어찌 될까요? 서태후는 분노했습니다. 니년이 감히 나를 배신해? 니년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 있단 말이다. 하지만 진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후마마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니 제발 황제 폐하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폐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분이옵니다. 마마께서 조금이라도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폐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정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태후는 진비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과연 진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비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죠. 진비, 어서 눈을 떠보시오. 광서제는 통곡하며 진비를 불렀습니다. 제발 눈을 뜨란 말이오, 진비. 광서제는 울부짖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비가 어찌 우물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태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듣자니 다른 사내들과 사통을 즐겼다고 하던데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결하게 씻고 가려고 한 걸 보니 말입니다. 광서제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마마,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하시란 말입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서태후가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서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폭정을 참을 수 없다고요. 광서재는 조정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죄인은 들으시오. 황제 여인을 함부로 참명한 죄, 죄 없는 사내들을 능욕하고 참명한 죄, 부정부패를 일삼고 매관매직한 죄를 물어 오늘부로 서태후를 유폐한다. 서태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내 놈이 뭐라고 짓거린 것이냐. 황상을 불러내라. 당장 황상을 내려오란 말이다. 하지만 광서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대화하십시다. 진비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처사를 다 참고 견뎌왔습니다. 헌데 어찌 사랑하는 여인까지 건드리셨단 말입니까? 벌레 같은 미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리 당하고만 있을 줄 아셨습니까? 광서재는 서태후를 이화원에 유폐시켰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물 한 모금도 주지 말 거라. 알겠느냐? 결국 서태후는 광서재에 의해 유폐되어 이화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태후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광서재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광서재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나라에는 희망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광서재의 신복이었던 원세계가 배신한 것입니다. 원세계는 서태후를 찾아가 그녀를 복귀시켰습니다. 마마, 태후마마가 돌아오셨습니다. 광서재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신 건가? 내가 없으니 전하가 다 얻은 것 같더 말입니다. 폐하,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폐하께서 어찌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황상을 그 자리에 올려주신 분께 그리 매정하게 대할 순 없지요. 서태후는 광서재를 역으로 유폐시켰습니다. 백일천하로 막을 내린 광서재의 반격. 결국 광서재는 원세계에게 배반당해 서태후로부터 유폐를 당했고 그렇게 또다시 서태후의 세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에게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태후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하를 호령하던 서태후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세계가 서태후를 찾아왔습니다. 태후마마, 괜찮으십니까? 서태후는 자신이 벌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세계, 나 아무래도 벌을 받네. 태후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서태후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인가 싶네. 원세계는 위로했습니다. 태후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서태후는 황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황상은 어찌 지내고 있는가? 어디 아픈 데는 없겠지. 일은 잘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원세계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내게 부탁이 있네. 과연 서태후는 무슨 부탁을 한 걸까요? 며칠 후 광서재에게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서태후가 보낸 것이었죠. 광서재는 분노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를 황제 자리에 올리신 겁니까? 도대체 몇 명의 황제를 죽여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선물 상자 안에는 사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고 결국 광서재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광서재는 사약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잔인하신 것이옵니까?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서태후는 임종 직전 침상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황제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려야겠다. 공교롭게도 서태후는 광서재가 죽은 바로 다음 날 1908년 11월 15일 생을 마감했습니다.享년 73세였습니다. 하지만 서태후가 죽기 직전 건넨 서찰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신하들은 경악하는 걸까요? 서찰을 펼친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후마마께서 저승에서도 수렴 청정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서찰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그것은
바로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라는 명령이었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황조의 자리에 앉히라니. 진아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태후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3살 선통제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 영화 마지막 황제 속 부위가 바로 서태후가 광서제 뒤를 이어 세운 선통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서태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선통제가 즉위한 지 3년 4개월 만인 1912년 2월 12일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300년 역사의 대청제국이 무너진 것이죠. 서태후가 권력을 장악한 47년간 청나라는 최대 혼란을 맞았습니다. 외세의 침입, 내부의 분열, 백성들의 고통. 모든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서태후가 없었다면 청나라는 최소 50년은 더 존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한 여인의 과한 욕망이 300년 역사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절대 권력자가 된 서태후.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권력도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나라, 고통받는 백성, 그리고 악녀라는 오명뿐이었죠. 권력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황제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여인.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녀. 서태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역사는 답합니다. 과한 욕망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고.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서태후의 이야기처럼 권력과 욕망은 잠시의 영광을 주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역사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